저는 1,800원 받고 처음에 일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대학을 3번 나왔거든요. 정말 아무도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하지 않는 읍에서 바리스타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승하게 되면 정말 놀랄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저는 알고 지낸 지 근 10년이 됐는데 처음 들어요. 문제는 차를 직업 삼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거 돈 주고 왜 배워요? 라고 하시면서 다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페왕 다비치 통크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피처스 석사장 김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카페왕이라는 콘텐츠 저희 채널에서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 카페 운영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오늘 모신 이 패널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운 그런 분들을 또 모셨어요. 모셔볼까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유명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다빈치에서 한국의 메뉴 개발을 담당 맡고 있는 이제 고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 디렉터 임보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밍 아카데미 바리스타 고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토성마을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되게 겸손하세요. 좀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계시고 티 디렉터 계시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카페 사장님이시기도 하면서 음료 R&D 카페 컨설턴트, 교육을 하시는 교육자이시면서 많은 대회를 우승한 경험들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카페 업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카페 음료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스토리를 다 몰라서 여기서 혹시 전공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음료 쪽? 저는 전공했습니다. 이게 좀 얘기하자면 복잡한데요. 원래 저의 본투비의 꿈은 음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한 2등쯤 됐던 방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진학을 앞두고 원래 저는 미용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약간 미용 학도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싫어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싫어하셔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행복할 수 있는 것, 재밌는 걸 찾아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혹시 바텐더라고 만화책 아세요? 그런 바텐더 만화책을 엄청 빠져서 볼 때여서 한 학교에서 우리는 칵테일 동아리가 있다. 우리는 관광과가 있고 칵테일 동아리가 있는데 너가 오면 칵테일 할 수 있어.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거길 진학하게 됐죠. 그래서 커피랑 칵테일을 그래서 17살 때부터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권혁수 바리스타님 처음 뵀을 때가 번듯한 바리스타의 모습으로 봤는데 어떻게 커피를 시작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에 꿈꿨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기계 만지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공학도를 꿈꿨었거든요. 그냥 기계 만지고 만들고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막 수학도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제 적성이랑 맞지 않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않아가지고 지금 삶이 저랑 잘 맞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을 했을 때 제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남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면 적당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던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가 소믈리에, 조향사, 바리스타 이 3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리스타 학원이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학원을 먼저 다니면서 바리스타를 먼저 시작을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커피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학원이 가까이 있어서 바리스타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만약에 소믈리에 학원이 더 가까이 있었으면 소믈리에를 먼저 했을 겁니다.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바리스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향수라는 소설책을 읽고 유명한 만화책 뭐 있죠? 와인 관련된 거? 신의 물방울을 보고 약간 그랬어가지고 이제 그 직업들 중에서 이제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네. 대표님 미국에서 돌아오신 지 네. 얼마 안 돼서 홀로 한 48시간을 사는 느낌이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라 사실 유튜브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막 다가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많이 발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ON을 눌러주셔야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런 토크쇼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자리가 사실은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친하지 않는 이상 제 개인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편이라 더 약간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떨려요. 일부러 떠시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제가 마이크 들어드릴까요? 근데 저희가 사실 유튜브 상에서 이제 나오시는 거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좀 캐릭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버럭하는 캐릭터, 좀 이렇게 무서운 캐릭터로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했지만 굉장히 저는 원래는 대표님 안 계신 그런 자리에서는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되게 세심하신 분이다. 이런 칭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썸네일을 썸네일을 올려두면 이제 카톡이 오거든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원래 제가 처음 알던 그런 이미지 자체는 되게 티 하시는, 오늘도 되게 이렇게 앞치마 혼자 티 하시는 분으로. 네. 작은 저 예쁜 앞치마라고. 전공을 처음 듣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 저는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원래 목표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뭐 안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파일러. 네, 저는 프로파일러를 꿈꿔서 외국에 유학을 준비 중이었고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검사들과 경찰을 돕는 그런 프로파일러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 좀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좀 무섭거든요. 저는 그걸 전공을 하기도 하고 그걸 공부를 해서 비즈니스 할 때 잘 써먹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눈과 눈을 마주쳤을 때 또는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그 선택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는 본인을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묻어나오는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조금 생각하는 거는 있죠. 그럼 어떻게 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차 마시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문제는 차를 직업 삼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삼순이 막 떠가지고 르꼬둥블루가 막 나오는 거여서 그래? 그러면 저길 가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르꼬둥블루를 가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전공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왔으니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해서 왔던 게 여기예요. 저도 뭐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1,800원 받고 처음에 일을 했거든요. 전 진짜 빨리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05년도에 처음 바리스타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대학을 3번 나왔거든요. 첫 전공 때 전혀 커피랑 관계없는 전공을 하면서 알바가 카페였어요. 근데 커피 맛은 전혀 모르고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4년을 다녀야 되는데 2년만 다니고 학교를 자퇴를 하고 두 번째 학교가 소믈리에랑 커피를 이제 배우면서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서울에 자취를 하고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대구로 가서 계속해서 그냥 커피 관련된 일을 하고 4년제 학위가 필요해가지고 마지막 3번째 이제 경희대 다니면서 3가지 학교를 다녔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커피만 만들어는 것 같습니다. 좋아해서. 네. 창업도 되게 빨리 하셨다고 들었어요. 카페 창업을. 네네. 아무래도 커피 자체를 20살 때부터 만졌으니까 제가 첫 창업이 27살이었거든요.
그 7년 동안 하니까 그때 왠지 나 되게 잘해 이럴 때 딱 찰 때 있잖아요. 7년 차. 모를 네네, 모를 때. 했선 안 됐는데. 그때 사실 20대 카페 창업이 흔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29살에 다시 학원을 오픈하게 되어서 20대 두 번의 창업을 했습니다. 네. 어린 나이잖아요. 강한 멘탈이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첫 대회가 25살에 대회를 나갔을 때 대구에서 좀 진짜 커피 좀 잘한다는 언니 오빠들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원을 하게 된 것도 이 언니 오빠들만 프리랜서로 쓰면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대구에 있는 학원 자체가 다 원장님들이 나이가 굉장히 좀 많으셔가지고 수업하는 것 자체가 거의 다 한국커피협회 자격증 수업이나 그런 자격증 수업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센세이션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픈을 했을 때는 뭐 옥션날 가지고 와가지고 게이샤 커핑 같은 것도 많이 열면서 특이한 수업을 많이 열었습니다. 토크를 하면서 사연이 있는 음료들을 또 시연을 또 보여주실 거잖아요. 첫 번째로 그러면 네. 대회에 나갔던 그 음료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보여드릴 음료는 제가 2016년에 나갔던 대회에서 결승 음료였고요. 1등을 했던 메뉴였는데요. 이름은 모카 다이닝. 저 정말 카페 모카를 정말 많이 만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카페 모카를.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메뉴를 나도 좋아하는 메뉴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원재료부터 바꿔보자. 초콜릿 소스 파우더가 아니라 카카오 닙스를 사용했고요. 봤을 때 좀 예쁘면서 뭔가 파인 다이닝에서 먹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좀 연출을 했던 메뉴입니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콜릿을 드리즐 했었고요. 대회 당시에도. 제스처 살짝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던 음료이고요. 드실 때도 티 같이 드릴 테니까 같이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는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좀 배고팠던 순간 이렇게 눈물 흘렸던 순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저는 사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근처 당산동에서 카페를 처음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하루 매출이 2만 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마감을 하고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요 옆에 나가면 한강이 있어요. 한강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걸어서 집에 가고 막 이런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고생을 안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권혁수 바리스타님부터 한번 저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도 너무 배가 고프고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는 정말 아무도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하지 않는 읍에서 바리스타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네에서 커피를 만들면서 커피를 더 잘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네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커피를 좀 잘 만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스팅을 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제 커피를 맛있다고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또 어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제가 그냥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프랜차이즈에 들어갔고 딱 1년만 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제가 그 매장의 매출의 한 20%를 올렸어요. 그 20% 상승을 하면서 본사에서 찾아왔어요. 혹시 이 매장의 상권의 변화나 아니면 본사 모르게 어떤 이벤트를 했나? 그러니까 굉장히 본사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1년 동안 그 매장 프랜차이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나름 괜찮은 성과를 거뒀고 그 다음에 바로 오픈 멤버로 들어갔는데 그 매장에서도 한 4, 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매장을 3개까지 늘려놓고 나왔습니다. 잠깐 저희 실패담을 들어야 돼요. 추락을 하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 지금 올라가는 단계군요. 어쨌든 시골에서 했으니까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의 커피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좀 검증을 받고 싶었어서 2019년에 처음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좀 캐주얼한 대회를 먼저 나가자 해서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십이라고 굉장히 재밌게 하는 대회가 있어요. 꽤 실력 있는 바리스타 분들도 많이 나오시는 캐주얼한 대회지만 그런 대회였는데 그 대회를 또 첫 출전했는데 첫 출전에 3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도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런 이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나가는 대회마다 전부 다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현타가 오게 된 거죠. 내가 이제 실력이 이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 제가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좋아하고 에스프레소를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조차도 에스프레소는 쉽게 즐기기 힘든 매니아들만 마시는 그렇게 맛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메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우연치 않은 계기로 어떤 매장에 가서 유명한 대표님이 내려주신 에스프레소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 저의 모든 바리스타 인생이 다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난 에스프레소는 원래 이런 음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음료였고 내가 못 만드는 거였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또 에스프레소와 관련된 대회들을 여러 가지 나가는데 다 예선 탈락을 한 거예요. 정말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고 지금까지 내가 이뤘던 건 모두 다 운이 좋아서 그랬고 이런 시골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자괴감에 빠진 시기가 있었죠. 프랜차이즈에서 어느 정도 그런 매출을 올리고 그런 노하우도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뭐 매출을 내가 올려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제가 거기 근무하던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여기에서 뭔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다 경험하고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했고 그래서 단골 손님들 저는 진짜 디테일을 많이 신경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샷을 먼저 붓냐, 뭐 물을 먼저 붓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 때도 얼음 먼저 붓냐, 뭐 샷을 먼저 붓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디테일을 다 손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제공을 해드렸어요. 사실 그 처음에는 사장님이 좀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음료가 너무 천천히 나가니까 그래서 계속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3달 하시고 그 3달 기간 동안 저를 자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너무 느리니까. 그랬었는데 손님들이 점점 제 커피를 좋아해 주시고 지나가다가 제가 있으면 들어오고 없으면 안 들어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시면서 이제 사장님이 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너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고 같은 메뉴라도 제가 만든 게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일을 가시든지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딱 그 공간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딱 그걸 벗어나서 퇴근하면 그때부터는 잘 안 해요. 어쨌든 이 무대에서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근무 시간이랑 겹치는 시간대라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좌절을 맛본 게 바리스타로 근무한 지 7, 8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7, 8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될 때 다시 저는 진짜 밑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그 7, 8년의 시간이 정말 제가 못 썼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죠. 국민 바리스타님은 어떤 실패요? 실패라고 지금은 바라보지 않고 약간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저한테 큰 아픔으로 좀 느껴졌던 게 제가 학원을 29에 오픈을 하고 한 1년 지나고 나서는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서 컨설팅을 많이 의뢰를 했고 또 그 1년 동안 다 잘 됐어요. 워낙 그 개인 카페가 너무 인기가 많은 시기여가지고 뭐야 오픈만 하면 줄 서네 대박 났네 라고 하고 있어서 아 내가 만든 음료는 다 통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20대 여성분이 또 컨설팅을 맡기셨는데 약간 러블리하고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어떤 컨셉으로 제가 뭔가 리드를 해서 만들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했는데도 매출이 제가 생각한 것만큼 좀 높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분의 친언니가 그 카페를 인수를 하고 다른 컨설팅 업체에 맡긴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그 컨설팅 업체가 맡기고 나서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줄을 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똑같은 상권에서. 근데 심지어 제가 생각할 때 그 음료는 굉장히 식상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넣지 않았던 메뉴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컨셉으로 제안했던 메뉴는 그릭 요거트랑 아사이볼이었는데 시대를 굉장히 빨리 하셨는데요. 안 통했던 걸 대구에서는 심지어 너무 안 통했던 그래서 그 엄청 러블리했던 매장 자체가 이제 노체 콘크리트로 바뀌면서 아인슈페너 맛집이 돼버리는 걸 보면서 아 그때 아 나는 재능이 없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학원에 접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갑자기요? 네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했던 이유는 저희 직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다 버티다 보니까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좀 달라, 난 특별해야 돼 그런 걸 조금 내려놓고 시대에 맞는 음료를 좀 만들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고객은 사실 되게 낯선 음료를 잘 시도를 안 하잖아요. 고객의 좀 마음도 아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겠네요. 네네. 지금 어깨 많이 내려가 계신 임범원 대표님이 눈물이 우는 거 아니죠? 실패라는 것은 항상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차라는 거를 이제 직업을 삼아가지고 하고는 싶었지만 2011년도면은 진짜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죠. 차는 그냥 뭐 동서 현미녹차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하세요. 저 차 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은 보리차나 뭐 이런 거 드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더 차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한 한 8평 정도 되는 아틀리에를 가락동 안에 이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노래방촌 안에 있었어요. 누가 올까요? 노래방촌에서 조그만하게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제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써놓은 거를 보고 하겠다라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엄청 하셨어요. 차를 제가 장장하게 막 설명을 하면 그거 돈 주고 왜 배워요? 라고 하시면서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8개월을 그냥 손가락 쪽쪽으로 빨았었어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돈을 계속 까먹고 있으니 뭔가는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해냈던 게 르꼬르동블루를 나왔으니 베이킹 클래스를 한번 오픈을 해보자. 또 그때 당시에 베이킹 클래스가 늘어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원데이로 베이킹 클래스를 하는데 제가 성격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막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1대1로 한번 해보자. 원데이 클래스나 또는 1대1 클래스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입소문을 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대1로 하니까 그게 컨설팅이 되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는 봐줄 사람이 없으니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강의를 했어요. 1대1 수업을. 컨설팅도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은 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였는데 그게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 아이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지고 싶어서 거의 1년을 아기띠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1대1로. 그 베이킹 클래스 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차를 내기 시작을 했더니 베이킹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 차를 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해피해서 이제 나의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지금 말차 대란이잖아요. 네. 선생님 되게 바쁘겠어요. 글쎄요. 왜냐하면은 14년을 기다렸는데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차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커피 베리에이션을 개발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디저트도 넣어드리고 하지만 차가 메인이어도 커피는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차가 막 차의 시대다 막 이러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 좀 착각했거든요. 저는 차가 이제 건강 트렌드도 오고 저도 이제 차를 되게 자주 마시는 편이라서 루이보스 좋아하신다고 하시죠? 네, 그 피부에 좋대요. 루이보스가. 그래서 매일 아침 루이보스를 먹고 있는데 안 되는군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차로 이제 접어들려고 해요. 차로 뭐 업을 삼으려고 해.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래요 그냥. 그 우리 고은희 팀장님도 한번 어려운 순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매 순간이 사실 위기고요.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게 위기이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금 바로 앞에서 보고 계시네요. 바로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네. 제가 이쪽만 보고 즐거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바텐더 믹스로지스트였어요. 그래서 커피와 와인을 부전공으로 하긴 하지만 나는 모르겠고 칵테일이 너무 재밌어. 나는 주류를 많이 알 거고 스킬을 익힐 거고 남들보다 좀 더 화려한 디스플레이, 화려한 색감의 음료 이런 걸 만드는 걸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로 상담을 하는데 저를 조용히 불러다가 뭐 실업 회사가 있는데 메뉴 개발직은 어때? 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저는 그런 직이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메뉴 개발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흥미도 좋고 흥미에도 너무 맞고 저는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파국이 시작됩니다. 이제 저의 시럽을 쓸 수 있게끔 프랜차이즈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시럽 2개 들어가요? 안 돼요. 못 해요. 쉐이킹이요? 못 해요. 요새 들어나 쉐이킹하는 메뉴들이 사실 매장에서 조금씩 있었지 이전에는 없었어요. 빠르게 나가고 좀 저렴한 매장은 젓는 거 안 돼요. 크림 못 올려요. 파우더 섞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왔던 순간이 아 나는 바리스타도 아니고 바텐더도 아닌 아 뭔가 좀 애매한 사람인 것 같다. 나의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슬럼프를 겪었던 것 같아요. 패널 중에 가장 나이로 보면 제일 어리시잖아요. 네, 막내입니다. 안 그러게 보이겠지만 막내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저희들 생각을 해보면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지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 포지션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공감되는 얘기가 아니었나.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음료 개발자로 하시면서 프랜차이즈에 이렇게 음료도 제안을 하셔서 또 그때 또 이렇게 유명 브랜드에서 나온 음료도 있다면서요. 메가커피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크라운 산도 이제 컨셉으로 산도 라떼 할 때 제안했던 메뉴고요. 그때 당시 담당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메뉴를 출시했었다. 네. 네, 그 라고 메뉴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식감이 다양한 걸 선호하거든요. 사실 크림만 얹어서 나가도 아주 충분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제로 잡은 게 이제 성공담이에요. 또 제가 이게 성공담의 스토리를 이 패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나 아직 성공한 거 아닌데? 라고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어느 분 말투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성공담이라기보다는 제가 권혁수 바리스타님을 처음 뵀던 그 순간이 스로우다운에서 우승하시고 나서 제가 처음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리스타의 삶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고 나서 전과 후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 대회를 우승한 덕분에 제가 커피처스 채널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제 인생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사실 아니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패널도 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감사했죠. 먼저 이렇게 우승하신 챔피언분이 또 연락을 주셔서 저는 너무 좋다 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과 후가 또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또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또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대회 준비하는 분 계신가요? 나가셨던 분이시라든가 아니면 준비 중이신 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승하게 되면 정말 놀랄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 굉장히 의외네요. 네, 정말 놀랄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승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의 커피도 좀 먹으러 오고 우리 매장에서 에스프레소 매출도 좀 늘어나고 또 우승한 사람이 내려준 에스프레소를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대회는 매년 열려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길어야 1년이에요. 내가 뭔가 이 대회 우승자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다음 대회 우승자가 나오는 순간 이제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우승하고 이제 뭔가 몇 달 지나면서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뭐가 됐든 저는 다 먼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커피처스 채널에도 그 당시 이제 처음 이제 카페왕 컨텐츠를 구상하실 때였는데 이제 저기에서 내가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다른 주변에 뭐 제가 친한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안면이 있는 브랜드들한테 나 초청해주면 내가 커피 진짜 열심히 하고 뭐 돈 같은 것도 거의 최소 비용만 받을게 그러니까 나 일단 초대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팝업이나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뭔가 잊혀지지 않기 위한 발버둥을 쳤었죠. 사실 이 자리에 두 분은 다빈치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박사님은 앰버서더는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저를 왜 불러주신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무대나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발버둥이라고 또 볼 수도 있네요. 아, 요거는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그렇게 잊혀지지 않게 되어서 감사하게도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조인하게 된 계기가 또 대표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소개시켜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의 자리는 없지만 이제 고량주 향이 나는 술 시럽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였는데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콜라보를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참이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앰버서더 분들 활동이 어쨌건 메뉴 위주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까지 파고드신 분이 없었어요. 다빈치라는 브랜드가 주는 이런 방향성이 우리 시럽 사줘 맛있어 우리 거 쓰라 약간 이런 게 아니고
같이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근데 뭘 해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무 시간 중에는 근데 이제 정말 우연치 않은 기계 저 그런 걸 노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런 실패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렇게 한 7년 가까이 바리스타 생활을 해왔지만 저는 제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바리스타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보면서 공부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자료 같은 거 보기 위해 영어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저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유명한 바리스타 분들이 계신 매장에 가서 커피를 먹어보고 혹시 그 바리스타 분이 계시면 커피에 대해서 내가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피드백을 얻고 또 이런 세미나 자리에 다양하게 참석을 하고 또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는 거 있으면 다 찾아보고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스타 분들한테 얻은 거를 내가 필드에 적용해보고 괜찮으면은 쓰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은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곰곰이 뒤돌아 보니까 제게 없는 거예요. 저는 다 어떤 바리스타들이 따라쟁이였지 저 권혁수라는 바리스타가 뭔가 하는 커피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 정체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일단 바리스타가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에스프레소고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가 있기 때문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생긴 건데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스프레소를 못 만든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단 에스프레소부터 잘 만들자. 그리고 정말 나만의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만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번 테스트했는데 7, 80번 성공이고 뭐 2, 30번 실패다. 그러면은 그건 이론이 정립돼서 없다고 생각했어요. 100번 테스트에서 90번 이상 성공한 것만 이거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해서 저만의 이론으로 가져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에스프레소라는 음료를 나름 매력적이게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에스프레소 스로우다운이라는 대회를 이제 지원을 해서 참가를 하게 됐고 이 이론이 정말 전문가 레벨에서 통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가한 게 이제 그 대회였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커피에 에스프레소에 대한 나의 스타일은 어느 정도 먹히는구나 그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나라는 바리스타가 잊혀지지 않고 더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신데 그 브랜딩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스타도 바리스타로서의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바리스타를 어떻게 브랜딩 할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에스프레소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한국에 정말 에스프레소 잘 내리시는 바리스타 분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의외로 그분들이 내린 에스프레소를 먹어보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싱글 원두, 다양한 스페셜티 원두를 가지고 그분들이 내린 에스프레소는 그분들 매장에 찾아가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한 원두를 사용해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내 에스프레소를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거를 나의 브랜딩 아이템으로 삼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 드립포트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드립포트를 잡는 순간 저의 매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드립포트를 잡지 않고 어떤 원두든지 간에 전부 다 에스프레소로만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고 또 다른 브랜드에서도 핸드드립만 하고 에스프레소는 싱글로 소개하지 않던 그런 브랜드에 가서 저는 그 브랜드의 원두를 가지고 에스프레소로 다 소개하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뭔가 시연대회를 한번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에스프레소의 대중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KBC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나갔고 또 그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저의 정체성이자 뭔가 저만의 퍼스널 브랜딩으로 삼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이죠.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되게 멋있지 않아요? 너무 좀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살 수 사람이 있다고? 아니고 저는 그냥 하루에 닥친 일을 쳐내기 바쁘거든요.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가 쌓였는데 이렇게 계획하고 살았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해요. 지금 게스트 바리스타도 되게 활동 열심히 하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다른 대회도 준비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사업이라든지 브랜드를 또 꿈꾸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저도 진짜 아직 깜깜하거든요.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카페를 창업하지 않고 40살 넘어서까지 유지하시는 분들이, 성공적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좀 있으면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그 나이가 되는데 당장 5년 후에도 제가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 오픈 멤버로 한 2번 정도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근무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창업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냥 커피 만드는 기술자일 뿐이고 이거를 즐기고 좋아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거는 정말 저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 2차례 옆에서 면밀히 지켜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창업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상태고 어쨌든 간에 내가 매력적인 바리스타가 되어서 나를 찾아주는 곳이 많도록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인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미용실 가면 어느 분한테 커트를 할지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커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커피라는 아이템도 나 이 커피는 그래도 어떤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가 마시고 싶어.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는 바리스타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실 실력만 생각해보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저는 매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매력을 가지면 그래도 10명 중에 한 3, 4명만 내 커피를 계속 찾아주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매력적인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매력적인 바리스타님이 또 KBC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음료를 또 운 좋게도 여러분들 오늘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그럼 바로 볼까요? 그 하이볼을 컨셉으로 해서 에스프레소 토닉을 활용한 음료가 되는데 에스프레소랑 토닉이 생각보다 밸런스가 잘 맞지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장치들을 좀 추가한 음료예요. 처음 사용할 메뉴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탕입니다. 사탕. 이 사탕을 음료에 넣게 되면 엄청 천천히 녹거든요. 음료 안에서. 녹으면서 향미의 변화를 계속 주게 되고요. 얘는 계속 이제 음료 안에서 녹아나면서 농도가 연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뭐 아이스티 계열이나 아니면 에이드 계열 혹은 그런 아이스 음료 만드실 때 이 사탕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꽤 재밌는 음료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음료에서는 사탕을 제가 이제 2개 사용을 할 거고 제공해드리는 음료에는 사탕이 하나씩 들어가요. 한 모금은 먼저 그냥 드시고 남은 한 모금은 잔에 살살살 흔들면서 사탕을 조금 녹인 다음에 드셔보시면 좀 상반되는 매력을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굉장히 생소한 재료예요. 이 핑거라임이라는 재료인데 이거는 대회라서 썼어요. 사실 이게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너무 평범한 재료들만 가지고 대회 음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킥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건데 이게 과일계의 캐비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손가락 같은 모양인데 걔를 반 자르면 안에 날치알처럼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지는 식감도 굉장히 재밌고 자몽이나 라임, 석류 같은 그런 산미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걸 딱 터트려 먹었을 때 입안을 깨끗하게 리프레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핑거라임만 사용하게 되면은 산도가 다소 높기 때문에 지금 아가베 시럽에 절여 놓은 거예요. 연결되는 향도 같이 넣어주기 위해서 라임 슬라이스도 하나 사용을 해주고요. 얘는 한 20g 정도 제가 원 레시피도 쿨링해서 사용하는 레시피잖아요. 네, 쿨링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무래도 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도가 충분히 차갑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쿨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스프레소에는 이 시럽 2가지를 섞어 두었습니다. 패션으로 시럽하고 복숭아 시럽.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회 때는 다빈치의 바이주 시럽 사용을 했는데 그 시럽이 국내에 들어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럽이 아니고도 약간 이국적인 칵테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멘타쿠바노 시럽을 오늘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라임이랑 민트 같은 계열이 있기 때문에 칵테일 느낌을 내는 음료에 정말 잘 어울리고 좀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싶으실 때 정말 잘 어울리는 시럽입니다. 그리고 라임 주스 얘도 한 10g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얼음 넣고 토닉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한 1:3 비율로 지금도 보시면 거품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음료입니다. 이 음료를 드시게 되시면은 정말 한 3번 정도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에스프레소 대회용 음료니까 에스프레소의 퀄리티 자체가 좀 많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 커피처스의 그 카페왕 에스프레소 컨텐츠 한번 봐주시고 에스프레소도 그렇게 따라서 한번 잘 내려서 만들어 보시면 매력적인 음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또 더 궁금한 게
사실 앞으로의 이분들의 행보, 앞으로의 계획, 구상하시는 그 길이 여정이 좀 궁금합니다. 아직 성공한 거 아닌데? 라고 하셨던 우리 임무원 대표님이 아까 비밀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제가 그랬나요? 아까 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선생님 또는 디렉터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저를 찾아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리고 제 업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저는 항상 뒤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프랜차이즈 아랫띠를 도와주는 자문 역할을 제가 했고 그리고 다원들이 있으면 다원들 뒤에서 디렉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뭐가 없어요. 커피숍.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커피처스 나가기 전에 1년 전인가요? 제가 책을 이제 TN 티푸드라는 책을 냈을 때 사실은 그 책을 내고 저는 이 업계를 떠나려고 했었어요. 청소 업체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청소. 네. 왜냐면 아주 연관 없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좀 힘든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고 한국이 너무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이 업계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열심히 한 거를 제 주변은 다 알지만 대중은 몰라요. 그리고 이 다빈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붙박이를 제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앰버서더로 사실상 이제 저는 해피했던 일이 뭐냐면 제 이름 3글자 인본이라는 3글자를 조금 알리게끔 해주신 게 바로 다빈치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컨설팅 또는 그런 디렉팅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백그라운드에 있었을 뿐이지 저는 드러나게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슬프지만 다행히 이제 다빈치에서도 제 이름 3글자를 알려주시기도 했고 또 커피처스에서도 이제 한번 출연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호주 이민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커피처스에 조회수가 잘 나온대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해외로 한국차를 이제 알리고 그러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해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채널에서 티 관련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조회수를 생각하면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홍차를 했잖아요. 홍차를 하면서도 영상이 45분 정도 되는 걸 이걸 누가 보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그게 다 이제 임원 대표님이 전달력이나 뭔가 이런 캐릭터와 또 이런 준비도 물론 많이 해오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좀 많은 분들이 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지 않았나.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강의를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홍차 강의를 처음에 했을 때 그냥 가벼운 생각에 내가 오랫동안 했었던 강의를 어떤 곳에서 기록을 하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록을 하러 간 거였어요. 죄송한데 전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저리 그냥 떠들었어요. 한 5시간. 그죠? 그럼 5시간 계속 떠들었어요. 저희가 편집하는데 6개월 걸렸거든요. 너무 영상이 길어서. 영상이 언제쯤 올라왔냐면 제가 호주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 학교를 알아보러 제가 중간에 호주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너무 갑자기 잘 나왔어. 그러고 나서 제가 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호주 안 가세요? 나이 점수 빵점, 가족 점수가 애 둘이 있으면 빵점이래요. 그래서 빵점을 받아서 제가 못 가게 됐어요. 앞으로 쭉 커피숍 채널에서 인사하실 수 있겠네. 다빈치에서도. 저희 마지막 음료는 임보은 대표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또 어떤 음료인지 잠깐 우리 소개해 주시고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름은 오렌지 퐁당이라고 하고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리에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첫 개발이고요. 그리고 이 첫 개발인과 동시에 첫 대회 1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만들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뒤에 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 쪽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차로 음료를 만드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말 그대로 이 음료 하나로 제가 이 업계에 조금 독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고마운 음료?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오버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토크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것도 다 처음 있는 경험들이라서 또 어쩌셨는지 또 해도 되는지 그런 궁금한데 좀 어떠셨는지 짧게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근데 사실 맨날 나오기만 하면 에스프레소 얘기, 커피 어떻게 하면 잘 내리는지 그런 얘기만 하다가 뭐 제 바리스타로서의 저의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평일 이 시간대에 모여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운 좋게 어릴 때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세미나를 해왔고 몸이 뭐 7개다 할 정도로 많은 강연을 했는데 제가 뭐 대학을 3번 나왔다 이런 얘기는 살면서 처음 해본 것 같거든요. 제 얘기를 사실 저는 제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서 되게 말주변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는 뭐 10년 뒤에도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는 노력을 할 거니까 언제든 저를 보면 좀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죽들 앞에서 하는 게 되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기도 한데 네, 저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끝까지 하는 얘기들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장 의문의 사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할 때 아니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서 이분들이 뭐 궁금해 하시겠어요? 약간 민망하고 아직도 좀 쑥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많이 경청해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단순히 제품을 파는 사람 그리고 제품을 사는 사람을 떠나서 같은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좀 구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왜 웃으세요? 다음에 안 쓰실 거예요? 저희 둘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세 분이 안 나오시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귀하신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저희가 이게 음료 레시피 강의면 저희가 분명히 레시피라든지 전달해 드릴 게 명확한데 과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토크를 수다를 떨듯이 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재밌으실까? 또 뭔가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까? 걱정을 많이 했던 이런 행사였는데 사실 이 자리는 다빈치에서 함께 준비해 준 자리예요.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유,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니, 내가 전문가.